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국어 가책 75쪽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설명하는 글의 내용을 간추려 봤는데요. 오늘은 이야기 글 한번 흐름에 따라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어본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 여러분 이야기를 다 읽어보고 왔지요? 그러면 간단하게 흐름에 따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이 모두 쉬어갈 만큼 큰 나무였지요. 느티나무 앞에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어요. 욕심쟁이 부자의 집이었지요. 부자는 그 느티나무 그늘에서 낮잠 자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어떤 총각이 지나가다가 그 그늘을 발견하고 어우 덥다, 그늘에서 잠깐 쉬어갈까? 그러고 나서 그 그늘에 들어섰는데요. 네, 그 그늘에는요 이렇게 욕심쟁이 부자가 자고 있었지요. 그 총각도 그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욕심쟁이 부자가요 그 총각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너 이놈, 허락도 없이 남의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다니. 네, 총각은 조금 의아했어요. 이런 나무 그늘에도 주인이 있나? 그런데 이 욕심쟁이 부자는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그러니 그늘도 당연히 내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총각은요, 이 욕심쟁이 부자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고요. 어떻게 하지요? 네, 이 나무 그늘을 자기한테 팔라고 합니다. 이 욕심쟁이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부자는 못 이기는 척 나무 그늘을 팔았답니다. 총각은요, 10냥을 주고 나무 그늘을 샀어요. 네, 이렇게 총각이 그 나무 그늘을 사게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77쪽인데요. 나무 그늘은요, 해가 지면서 조금 그 그늘의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그늘이 부자 영감 집의 마당까지 길어졌어요. 총각은요, 나무 그늘을 샀기 때문에 이 부자 영감의 집에 마당까지 들어가기로 합니다. 아니, 남의 집에는 왜 들어오는 거냐? 하하하, 영감님, 여기는 제 그늘인걸요? 네, 총각은 이렇게 말하고 그 그늘에서 쉬지요. 부자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요. 속만 부글부글 끓였지요. 그런데요, 그 그늘이 더 길어져서 부자의 집에 안방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 그늘은 점점 더 길어져서 안방까지 들어갔지요. 그러면 그 총각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아요. 그 그늘을 따라 안방까지 들어갑니다. 부잣집 식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영감님께 이 나무 그늘을 샀답니다. 총각이 이 나무 그늘을 산 이상 어쩔 수가 없었겠죠. 식구들은요 정말 불편해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얼른 돈을 돌려주고 저 사람을 내쫓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요 그 돈을 돌려주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식구들 달랩니다. 저녁이 되어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총각은 매일매일 부잣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네, 그 부잣집 식구들 어땠을까요? 정말 불편했겠죠. 네, 참다가 나중에 부자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무 그늘을 다시 나한테 팔아. 내가 10냥에다가 10냥을 더 보태줄게. 하지만 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좋은 그늘을 겨우 20냥에 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자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지만 총각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부자 영감의 집은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되었답니다. 너무나도 불편했던 부자는요, 결국은 그 그늘을 더 큰 돈을 주고 사기로 합니다. 총각은 얼마를 달라고 했죠? 그늘을 사고 싶으면 10냥을 내십시오. 10냥이나 달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동네 사람들은요, 부자 영감을 놀립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꼴 좋다? 이렇게요. 네, 부자 영감은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가
없었고요. 결국은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총각은요, 그 기와집과 나무 그늘을 큰 쉼터로 만들었다고 해요. 쉼터는 누구나 마음 놓고 쉬어가는 곳이 되었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81쪽에 물음 있죠? 2번 물음, 이거를 한번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 물음에 답을 해보았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총각이 나무 그늘을 산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그 부잣집 영감을 혼내주고 싶었다고 했죠. 나무의 주인이 그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욕심쟁이 영감을 혼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리고 2번입니다.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을 어떻게 혼내주었나요? 매일매일 그 집에 그늘을 따라 드나들었죠. 그늘을 따라 매일 부잣집을 드나들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그늘로 불러서 욕심쟁이 영감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욕심쟁이 영감이 떠나자 총각은 나무 그늘을 어떻게 했나요? 기와집과 나무 그늘을 큰 쉼터로 만들었고요. 쉼터는 누구나 마음 놓고 쉬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이 물음에 답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 물음에 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82쪽으로 넘어가서요. 네, 3번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을 다시 읽고 중요한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우선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요, 이 이야기를요,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사건. 그 시간과 장소를 정리하고 그때 일어난 사건을 정리해가지고요. 이렇게 사건의 흐름에 따라 요 순서대로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렇게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를 해보고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멈추고 한번 먼저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정리해 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시간은요, 어느 더운 여름날이고요. 장소 어디였을까요? 네,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그늘이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총각이 욕심쟁이 영감에게 나무 그늘을 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볼게요. 그날 오후인데요.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네, 총각이 그늘을 따라 그 집안까지도 들어가죠. 그쵸? 한번 적어볼게요. 안방까지도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총각은 그늘을 따라서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 사건도 한번 볼게요. 시간 언제였죠? 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의 집까지도 들어갔잖아요.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마지막 사건은요, 다음날 이후입니다. 욕심쟁이 영감의 집과 느티나무 그늘에서요, 총각이 동네 사람들을 그늘로 부르자 욕심쟁이 영감이 결국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사건을 네 가지 사건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네, 그러면요, 마지막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의 내용을 간추려 써봅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간추려 쓸 때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지금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건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쓰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와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적듯이 적는 거죠. 그쵸? 뭐 총각이 욕심쟁이 영감에게 나무 그늘을 삼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느 더운 여름날 총각이 욕심쟁이 영감에게 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간추려 써보기 한번 해보고요. 다 해본 다음에 선생님이 쓴 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간추려 보았는데요. 내용이 좀 길긴 하네요. 이렇게 쪽지에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느 더운 여름날 총각이 뜨거운 볕을 피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욕심쟁이 영감은 나무 그늘이 자기 것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기가 막힌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을 혼내주려고 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네, 이 부분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날 오후 욕심쟁이 영감의 집 쪽으로 나무 그늘이 길어지자 총각은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영감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다음 문단도 볼게요. 그날 저녁 그늘이 사라지자 욕심쟁이 영감의 생각대로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게 세 번째 사건이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총각은 매일 부잣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영감은 숨은 양에 다시 그늘을 팔라고 했지만 총각은 팔지 않고 동네 사람들까지 그늘로 불렀습니다.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마을을 떠났고 총각은 기와집과 나무 그늘을 큰 쉼터로 만들어 누구나 쉬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네, 네 문단이 있었고요. 각 문단은 사건의 흐름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공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간추려 보는 거 어땠나요? 네, 이것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간추리는 거는요, 조금 더 재미있게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8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추리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